10월 달 수익률이 굉장히 좀 경이롭습니다. LNF가 포스코 예. 퓨처, 첨보, 코스모 신소재,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가 90%가 넘습니다. 와우. 대체적으로 보면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 발표가 그렇죠.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로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ESS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수익성 방어에 좀 가장 큰 기여가 좀 되지 않았나.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증가를 좀 했거든요. 테슬라 실적에서도 확인해봤지만 매출액은 사상 최대를 좀 기록했습니다. 일단 테슬라양 밸류체인 갖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그래도 3분기보다 좀 양호할 수 있겠다.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2차 전지는 힘을 낼 것인가 이야기하겠습니다.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50만 원 돌파했어요. 네. 그죠? LG엔솔은 좋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. 한 30만 원대, 30만 원 한 중반 이때부터 얘기했는데 오르긴 오르지만 올라봐야 이거는 대형주고 그죠? 네. 좀 소위 탄력은 약한 거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게 LG엔솔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한 배경은 뭡니까? 네. 일단 주도주 수급 장세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최근 한 2주간 수급 동향들 보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유입하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. 일단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10월 달 수익률이 굉장히 좀 경이롭습니다. 10월 현재까지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에코프로가 90%가 넘습니다. 와우. 그리고 LNF가 80%대를 좀 초과를 했고요. 포스코 퓨처미 한 65%, 그러게요. 첨보, 코스모 신소재, 한 에코프로비엠 한 50%대 다 이상에서에 대한 수익률 좀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. 삼성 SDI가 50%가 좀 넘었고요.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5%,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37% 정도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소재사들에 대한 수급이 좀 과도하게 좀 쏠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배터리셀 3사의 수익률도 45%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조선주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닌데 이렇게 강하게 오른 근거는 그럼 뭐예요? 가장 중요한 좀 트리거가 좀 됐던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로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일단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 2분기에 AMPC 세액공제에 반영됐던 효과들 때문에 이익은 좀 크게 좀 보였죠. 근데 이 부분을 차가보고 봤을 때 21억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AMPC 세액공제액을 차감했는데 2,358억 원 정도에 대한 이익이 나왔습니다. 이 부분은 일단 예상보다는 좀 견조했던 이익이죠. 수익성 방어를 좀 했구나.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했던 양극 소재사들에 대해서도 이익 기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흑자 기조를 좀 보이면서 턴어라운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 캐즘이 좀 지속됐던 부분들, 특히나 상반기까지는 1분기, 2분기 테슬라의 일단 인도량도 좀 부진했고 신차 출하량들이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단 테슬라양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 셀사들이 일단 출하량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을 ESS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들로 일단 제품 다각화 부분들이 수익성 방어에 좀 가장 큰 기여가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죠. 히토류 관대 수출 제한 조치 이후에 다시금 좀 나왔던 얘기 7월 15일 날 좀 발표를 했었던 중국의 수출 금지 제한 품목에 이번에 그 배터리 양극재 기술이랑요. 리튬 그리고 갈륨의 추출 기술 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수출 제한 품목 목록에 좀 편입이 좀 되면서 앞으로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 부분으로 오히려 2차 전지 부분에 이 공급망 재편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상당한 어떤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이번 상승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그 2차 전지가 한번 꽤 올랐었죠, 그죠? 여름쯤 됩니까? 6, 7월 됩니까? 올랐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였어요. ESS하고 리튬 가격이잖아요. 네, 그죠? 그렇습니다. 중국에서 리튬 광산 통제한다 그러면서 그죠? 그리고 급등을 했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오른 부분의 상당 부분이 또 조정이 와서 역시나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구나.
그렇게 생각했잖아요. 네네. 이번에 이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은 뭐 리튬 가격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죠? 이제 ESS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 네. 결국 이제 EV 쪽은 뭐 아직까지 그런 캐즘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까 얘기한 제품 믹스 그다음에 ESS 쪽에 좀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? 대체적으로는 좀 한 두 가지 요인 네.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증가를 좀 했거든요. 예. 다만 이제 국내 배터리셀 3사의 어떤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은 유럽향에 집중되고 있던 부분들은 일부 출하량들이 좀 떨어졌고 북미 네. 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9월 말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의 어떤 종료 효과들 때문에 테슬라가 3분기에 이제 인도량이 좀 크게 좀 늘었습니다. 이번에 우리가 10월 초에 좀 확인했었고 이번 뭐 테슬라 실적에서도 확인해봤지만 뭐 매출액은 뭐 사상 최대를 좀 기록했습니다. 다만 이제 EPS가 이제 고정 비용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진 것인데 일단 뭐 단기적인 수요가 이제 3분기까지 좀 반영된 것은 맞는데 네. 일단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폐지 효과가 이제 9월 말자로 좀 끝났기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는 과연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?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가 급감할 것인가?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좀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신차 출하량들의 증가 효과들이 이제 이번 뭐 10월, 9월 뭐 중순 이후부터 좀 확인됐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시장 안에서 뭐 테슬라가 좀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일단 테슬라양 밸류체인 갖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그래도 3분기보다 좀 양호할 수 있겠다.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뭐 오늘 실적 발표했던 뭐 삼성 SDI에 대한 이면들을 보면 네.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컨센 대비해서 70%가 좀 하회했습니다. 그런데 주가는 올랐어요. 예,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어요. 예. 예, 틀리게 올랐는데 네. 이 부분은 사실 캐즘에 관련된 우리가 학습 효과들 때문에 예. 실적이 과연 이번에는 뭐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된 상태고 다만 다음에 어떤 이 버전에 대해서 그래서 ESS 부분에 대한 역량 부분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LFP 배터리에 관련돼서 2028년도 양산 계획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좀 강조를 좀 드린 것처럼 배터리셀 3사 안에서는 ESS의 이 수주성가 아직까지 캐즘 효과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이 출하량들이 낮아진 것을 ESS 부분으로 좀 전환하면서 가동률을 좀 상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하반기에 좀 실적 기대 포인트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분기에 좀 부분적으로 좀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4분기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을 아마 좀 이어갈 수 있을까?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까지 전기차 캐즘에 관련 영향들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앞으로 연속성 있는 반등으로 좀 봐야 될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배터리셀 3사의 경우는 방향성이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실적이 좀 반영되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지만 2차 전지 소재사,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ESS형 배터리보다는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과 좀 연동된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LNF도 LFP 배터리 뭐 내년도 하반기부터 양산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현재가 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괴리는 우리가 좀 4분기 관점에서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. 뭐 실적이 사실은 별로 기대치가 낮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죠? 네. 이러니까 오르는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는데 약간 최근에 오르는 건 그동안에 이제 좀 화풀이 장세의 느낌으로 그죠? 네. 울분의 느낌으로 막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 부분 좀 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안정적 구간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. 네. 네네. 그 특별히 또 EV 쪽 연결된 건 양극재 쪽이 강하니까 ESS가 있는 예를 들면 실적과 연동돼서 갈 수 있는 실적과 베이스 안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소재보다는 이제 셀사 중심으로 네, 그렇죠. 그런 말씀이신 네네.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올라도 이전에 뭐 23년에 지금 고점에 물린 분들은 뭐 아직 택도 없어요. 그죠? 네. 뭐 그 정도 산 가격만 온다 그러면 야, 이놈의 2차 전지 참 지긋지긋하다. 그죠? 한번 털고 가고 싶은 분도 많을 거예요. 그러나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차례 반등이 왔다가 또 쉬었다가 오고 이런 국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2차 전지 최근에 상승 배경과 이후에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.